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학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영어 내신 맡고 있는 김정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학특강 타이틀이 2학기 내신 전에 서술형 끝내기 특강 이거예요. 자, 지금 기말고사 한참 진행 중이죠. 이제 다음 주서부터 막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예비고에서부터 설명회나 간담회 들어갈 때 학교 이제 중간고사 분석 같은 거 하고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 반포 시험에 대해서 서초 반포랑 대치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평상시에 영어 실력이 많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시험 치기 한 2, 3주 전에 막 공부해서 올리는 그런 거 말고 평상시에 영어 실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묻는 문제들, 깊이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결론은 시험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영어 공부를 많이 하자.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영어 공부를 많이 하자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어떤 공부를 얘기하는 거냐면 영어는 일단 내신과 수능이 서로 다른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다수 아이들은 1학년 때 치는 수능형 모의고사는 웬만하면 1등급, 못해도 2등급 정도 나와요. 3등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78, 77. 그러니까 한 문제만 더 맞으면 2등급이 될 수 있는 3등급. 이런 거죠. 하지만 수능 등급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등급과 내신 등급은 완전 차이가 있어요. 얘도 중요하지만 1학년이라면 정말 중요한 건 얘거든요. 이건 나중에 올릴 수 있어요. 절대평가도 쉽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를 하지 않을 땐 얘를 말하는 거고 내신에서도 대체 뭘 얘기하냐? 내신은 별거 없습니다. 어휘랑 문법이에요. 어휘랑 문법밖에 없습니다. 객관식은 대부분이 어휘형 문제고 서술형은 대부분이 문법형 문제들이에요. 그럼 평상시 때 영어 공부를 하자는 얘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얘네들을 좀 쌓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언제 쌓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쌓아요. 왜냐면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요번이죠. 요번에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들어갈 때 중간고사가 5월 첫째 주에 끝나요. 그리고 기말고사 대비는 5월 셋째 주, 둘째 주쯤에 들어가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중간고사를 망쳤으니까 내가 중간고사 왜 망쳤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는 애들은 잘 없지만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러한 부분이 좀 부족해. 주제 문제를 풀었지만 실제로는 주제가 아니라 이 주제가 무언지를 묻는 보기에 나오는 어휘가 나는 몰랐던 거야. 혹은 서술형에서 뭐뭐가 바뀌었어.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애도 없지만 한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중간과 기말 사이에 길어봤자 2주 정도의 텀이 나오는데 그때는 학교에서 수행평가들이 엄청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기말고사 학원에서 대비하게 되면은 학교 시험범위 이만큼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 본문 외우고 본문진도 나가고 그러니까 평상시 쌓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그냥 시험범위 때 해야 되는 그 코스를 그냥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 나와서 분석할 때는 평상시 영어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평상시에 내신은 어디나 다 비슷하게 분석이 나오는데 비내신 기간이 중요해요. 비내신 기간 때 내신을 완성시켜야 돼요. 내신 때는 주어진 범위를 단기간 안에 포인트 잡아서 학습해야 되는 거고 기본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건데 기본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딱 2번이에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겨울방학 2달에서 3달 정도 그리고 마지막 기회, 인생의 마지막 기회. 왜냐면은 1학년 1학기 끝나고 나면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이걸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기회는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인데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이미 4번의 내신을 놓친 후에 서술형을 잡는다? 벌써 많이 늦었어요. 그리고 2학년 되시면 뭐 이렇게 형이나 그 위에 먼저 선배들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는 세상에서 애들이 제일 바빠요. 저는 제가 영어 강사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어의 비중이 가장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 수험생들도 영어 비중을 가장 많이 줄이고 바빠지면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는 수학서부터 국어 탐구할 게 너무 많아서 이런 기초적인 특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거 정말 기초인데 이 기초가 언제 할 수 있냐? 예비고1과 1학년 끝나고 1학기 끝나고 2학기 올라가는 여름방학 외에는 없습니다. 자, 서술형 특강인데요. 이 여름방학 가장 중요할 때 여러 강좌들이 이것도 해준다, 얘도 해준다, 얘도 해준다.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은. 아이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해야 될 것을 먼저 해야 돼요. 4주 동안 이거 다 끝내기도 쉽지 않냐. 서술형이 얼마나 긴데. 저는 최대한 컴팩트하고 효율성 있게 가장 좋은 교재로 가장 효율성 있게 서술형을 끝내는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몇 년째 진행해오고 있는 특강이고요. 자, 세부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강조하고 싶은 건 딱 3가지예요. 서술형 집중 대비,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문법만 고효율적으로 압축해서 하는 거. 모든 교재들은 전부 시험 문제, 그러니까 기출 문제들로만 예제들을 다 만든 교재예요. 자, 서술형을 집중 대비하는데 얘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술형 자체가 문법의 집합체입니다. 서술형 자체가 모든 서술형은 전부 다 문법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형 하는 그 와중에도 부족했던 문법 개념을 보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바로바로 점수랑 직결이 연결될 수 있어요. 자, 세부 커리큘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술형, 막연하게 서술형은 뭐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냥 암기해서 쓴다 이런 게 아니고 학교에서 원하는 패턴이 있어요. 학교에서 원하는 문법적 포인트.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영어를 잘하고 또 외고를 준비했고 또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영어를 많이 구사하는가는 대한민국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풀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과목으로서 다가가야 되지 실제 언어의 영어로서 다가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문장에 대한 작문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쓴다고 채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원하는 스쿨 문법들, 원하는 문법 포인트를 정확하게 찝어서 작문을 하는가. 자, 예컨대 집에 가셔서 한번 아이들한테 요 말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요 말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거를 그냥 아무나 없이 이걸 보여줬을 때 아이들이 하는 말은 이게 왜? 이거 용기를 북돋아 주다, 고무시키다, 뭐 격려해 주다잖아 라고 얘기하는 애가 있다면 아직도 시선이 중학교 시선에 머물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최적화되어 있는 고등학교 내신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 거죠. 제대로 된 아이들이라면 얘를 보는 순간 뜻이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뜻은 중학교 1학년 수준 단어거든요. 뜻이 아니라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인컬리지가 나오면 목적어 쓰고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패턴이야 라고 떠올라야 돼요. 얘를 굳이 따지면 형식상 오형식입니다. 인컬리지의 반대말인 얘도 함께 보여주세요. 이 두 개를 함께 보여주면 아마 두 가지 부류로 나뉠 건데 격려하다, 그 다음에 용기를 꺾어버려. 서로 반대 단어거든요. 이런 기초적인 걸 왜 내? 라고 묻는 애가 있다면 그 학생이 기초예요. 얘를 보는 순간 얘랑 함께 보여주면은 얘는 얘랑 뜻은 반대지만 패턴은 아예 달라. 반대라고 해서 부정어가 붙는 게 아니고 얘는 목적어 쓰고 시험 문제에 이 단어가 나오면 뜻을 묻지 않아요. 너무 기초이기 때문에. 이걸 묻는 거지. 서술형에 대한 패턴이 눈에 보여야 돼요. 얘는 형식상 3형식입니다. 근데 수업을 할 때 얘는 5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이렇게 써야 돼. 얘는 3형식이니까 목적어 쓰고 이게 전치사 명사 전명구 나오는 거야. 이렇게 수업하는 건 너무 옛날이고요. 어느 학교에서도 5형식이 어떻게 되고 3형식이 어떻게 되고 안 물어봐요. 그냥 처음서부터 이렇게 쓰는 거지. 저의 모든 교재는 복잡한 문법 용어를 다 빼고 하나하나 지금처럼 패턴화시켜서 공식처럼 만들어놨어요. 시험 문제에 서술형이 이투가 나온다. 그러면은 시제만 봐라.
그리고 if라는 서술형을 공부했는데 실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천재였다면, if는 가정법이거든요. 내가 천재였다면 시험을 잘 쳤을 텐데 라는 문장이 if를 이용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 부분은 어느 선생님이든 수업할 때 암기하라고 하겠죠. 그리고 실제 시험 문장 어떻게 나오냐, if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문장으로 바꿔서 나옵니다. 이게 이 반복 공간 예측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로 따지면 내가 천재였다면 시험을 잘 풀었을 텐데가 아니라 나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if 대신에 이런 말이 되죠. if를 써야 되는 문장인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 단어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패턴을 떠올려야 돼요. 하지만 영어를 좀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시험 스타일의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어떻게 문제를 바꾸냐면은 이 말이 들어가게끔 짧은 글을 지어요. 내가 만약 천재였다면 시험을 잘 풀었을 텐데를 이 말이 들어가게끔 바꿔보자 해서 막 머릿속으로 바꿔요. 그런 건 하나도 도움되지 않고요. 보자마자 최적화된 공식이 탁 떠올라야 돼요. 천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험을 잘 풀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천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험을 잘 풀 수가 없었다로 바꿀 때 포인트들은 시제, 그 다음에 부정어는 긍정문으로, 긍정문은 부정문으로 이렇게 다 앞뒤 바꿔주는 거. 그런 것들이 포인트인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본문을 외운다거나, 물론 똑같이 나오면 좋겠지만 아마 중간고사 쳐서 알 거예요.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암기하면 돼요. 범위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줄줄줄줄 암기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가 뒤로 갈수록 2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작문을 할 때는 학교가 원하는 문법 포인트들,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꿀 때 이러한 걸 이용해서 바꾸는 거. 서술형 문장을 쓸 때, 오형식 문장을 쓸 때, 오형식이라는 얘기 나오지도 않지만 원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패턴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이러한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시험 문제 쓸 줄 알아야지 내가 외웠던 문장이 뭐였더라? 이 말을 어떻게 바꾸지? 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컨셉은 정확하게 하나입니다. 서술형 패턴. 이것만 하기에도 부족해요. 4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와중에 수능 독해를 한다? 뭐 딴 거 공부한다? 하면 좋겠죠. 영어만 공부한다면 좋겠지만 다른 게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다음 2학기 때 가장 드라마틱하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건 서술형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느 학교든 간에 1등급 컷은 95점 내외예요. 8명에서 10명만 받을 수 있고 여기까지가 1등급이에요. 8명에서 10명. 300명 내외이기 때문에 95점 받는 애들의 특징은 객관식 2개 정도 틀리면 되거든요. 객관식 틀려서 95점 받는 게 절대 아니고 전부 다 서술형 감점이에요. 서술형을 5점짜리 통째로 틀린다던가 아니면은 6점짜리 중에서 감점 2점 또 4점짜리 중에서 감점 2점 당해서 이렇게 받는다던가 1등급 아이들이 객관식 틀려서 이렇게 나온 경우는 잘 없고요. 대부분 다 서술형입니다. 자, 교재들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아까 제가 공식처럼 만들어놨다고 했죠. 모든 교재들을 복잡하게 이론화시켜서 문법이 어쩌고저쩌고 줄줄 한 게 아니고 4주 동안에 뺄 수 있게끔. 원래 분사 구문을 공부하려면 관계대명사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관계대명사라는 개념이 있어야 분사도 연결되고 분사를 하려면 준동사도 알아야 되고 이러거든요. 사실 그런 공부를 하려면 2~3달 정도 호흡을 두고 길게 공부하면 좋은데 여름방학 동안 그렇게 하기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파격적으로 설령 관계대명사 개념이 좀 부족하더라도 분사 구문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그러니까 분절을 시켰어요. 전부 다 챕터별로 분절시켜서 앞의 내용을 설사 모른다고 하더라도 얘만 가지고도 풀 수 있겠고요. 가정법 문제는 시제일치만 묻는 거예요. 실제 시험 문제 나왔던 모든 전부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이에요. 이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 패턴화 시켜서 수업을 할 거고요. 공식화 시켜서 패턴화 시켜서 수업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수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완전 이과형, 암기가 싫은 애들
과거 준비했던 거나 과중인 애들, 그리고 외국서 오랫동안 살다 왔는데 도대체 한국 문법을 이해가 안 되는 애들, 그런 아이들이 좀 재수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전부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을 전부 패턴화 시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을 시험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교재에는 샘플이 있어요. 유인부에는 샘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자, 여기 이 seems라는 말 있죠. 여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애들인데, 얘네가 시험 문제 나오면 두 가지입니다. 그냥 sim이 나오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이제 sim을 이용해서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얘를 이 말을 집어넣어서 짧은 글을 지어서 말을 완성해라가 아니고, 사람을 주어로 쓸 때랑 지금처럼 it을 주어로 쓸 때랑 패턴이 달라져요. 그거 묻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얘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맞게끔 영작을 하자, 어학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말을 맞게끔 영어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내신은 그냥 공식화시켜서 학교가 원하는 문법 포인트를 캐치하는 거, 오직 그것만 물어요. 얘가 나오면 요렇게 쓰던가 요렇게 쓰던가, 요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수로 나오면 요런 식으로 패턴이 정해져 있다.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말을 만드는 게 아니고 패턴을 보고 쓰라는 거죠. 이렇게 전부 다 모든 교재를 공식화 시켰어요. 실제로는 공식이 100가지가 넘는데 여름방학 때 100개를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추려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과제로 나가는 모의고사인데요. 그렇다고 독해 공부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문법 모의고사 같은 걸 풀 건데 아이들마다 수준이 달라요. 수준별로 맞는 모의고사, 기출이나 아니면 제가 직접 만든 모의고사. 제가 그 전에 재종반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모의고사 제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제로 나갈 거고요. 어휘 수업을 하지는 않지만 4주 동안 내신형 어휘랑 수능형 어휘 책을 분리시켜서 함께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형에 많이 나오는 내신형 어휘책만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것과 수능형 어휘책을 따로 만들어서 이 두 개를 같이 돌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해서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요건 중간고사 때 실제 사례입니다. 맨 뒤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여기는 학교 시험 문제, 이거는 제가 냈던 예상 문제들, 이런 거예요. 학교 시험 문제 보시면 이게 시험 문제 정답인데, 요 말을 보고 요렇게 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요 안에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 얘예요. 스탠드. 그냥 던져준 게 아니고 스탠드를 보게 되면은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거죠. 스탠드가 나오면 시간, 돈, 노력이 목적으로 나오고 뒤에는 무조건 ing로 갑니다. 똑같은 뜻인데 스탠드가 아니라, 만약에 원문에는 스탠드로 나왔어요. 하지만 변형 문제에 나올 때 스탠드가 아니라 use로 나온다. 뜻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use가 나오면 시간, 돈, 노력 다음에 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써야 돼요. 똑같은 뜻인데 dedicate란 말이 나오면 똑같아요, 뜻은. 그러면 똑같이 시간, 돈, 노력이 나오고 뒤에가 이렇게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아이들은 원문대로 스탠드로 외웠지만 시험 문제 단어 하나만 이렇게 바꿔 나왔을 때 단어만 바꿨으니까 뒤에 똑같이 얘로 가야지 하면 다 틀리는 거죠. 틀리고 나서 왜 틀렸는지 이유 분석도 잘 안 해요.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학교에서 내는 것만 냅니다. 그런 것들을 단연간 정리해서 공식처럼 만들까. 영어에 대한 깊이가 없더라도 당장 이 특강만 들면은 극적으로 점수는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든 책이고요. 이게 지금 요번 실제 중간고사 했던 것들 나온 겁니다. 이게 역시 왼쪽은 학교 시험 문제, 오른쪽은 제가 냈던 거.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을 줄줄줄 해서 짧은 글씨끼리 써라가 절대 아니고 정해져 있는 패턴이 있는 거죠. 여기서의 정해져 있는 패턴은 how와 inspire를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how의 패턴과 inspire의 패턴.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정답을 쓸 때 학교에서 원하는 정답스럽게 써라라는 힌트를 반드시 던져줘요. 그 힌트를 읽는 연습을 4주 동안 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4주 동안 해도 부족해요. 제가 강사지만 이 와중에 수능 목표도 잡아야 돼. 어휘도 잡아야 돼. 나는 그런 강사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거 하기에도 벅찬데.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이거 실제로 했고 제가 시험때 나왔던 거고 그러한 패턴을 연습했던 겁니다. 적중했던 거고요. 여기 뒤에다 마찬가지. 그리고 또 왼쪽은 실제 시험 문제, 오른쪽은 정말로 저희가 연습했던 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자, 그리고 저는 특징이 뭐냐면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르쳐요. 제가 학사도 영문과, 그 다음에 석사도 영어 교육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어학원에서 할 때 출판했던 교재들 굉장히 두꺼워요. 법전처럼. 정말 저 딴에는 전문지식 이용해서 A부터 Z까지 쫙 해서 법처럼 하나의 문법 사전처럼 만들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효율성 있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온다를 패턴화시켜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길고 되게 어렵습니다. 거의 여름방학 강좌만을 위해서 만든 교재고요. 수업은 7월 17일 일요일날 시작을 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7월 17일 일요일날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하게 되고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시험 문제 나왔던 예제들로만 만들어져 있고 싹 다 패턴화돼 있어서 문법적 지식이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이 순간 들어서 바로 다음 내신에 써먹을 수 있게끔 정말 강좌명대로 2학기 시작 전에 서술형 특강 끝내기. 말은 서술형이지만 바꿔 얘기하면 문법 최종 정리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술형은 문법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수업을 들었을 때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확실하게 요 세 가지는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유인물 보면 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궁금사항 있으면 학원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